얘기를 하면 야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 그 당시에 투자를 할 걸 그랬지. 지금 어떻게 지금도 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레미 시갈의 통계자료에서 얘기하듯이 장기로 갈수록 주식시장의 수익은 배당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주식에 관련된 서적 중에 배당으로 노후를 여유있게 보낼 수 있다든가 배당으로 재산을 만들 수 있다. 큰 재산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어 쓴 책은 아마 제 책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애들한테 1,500만 원 넣어주고 한 종목에 계속 재투자를 10년 동안 재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1,500만 원 비과세 면세점인 1,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현재 8천만 원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배당을 받는 걸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SK텔레콤만 그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주 중에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기성 보험의 비중이 비교적 큰 메리츠화재 예를 들면 97년도에 만약에 97년도에 1억을 투자했으면 97년도에 지금 그게 1억이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3,4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34%의 배당 수익률이죠. 만약에 배당을 매년 받은 것을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바로 썼을 경우에는 16%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고 1,600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SK텔레콤이나 메리츠화재의 경우에서 보듯이 배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1.5%, 2% 정도의 낮은 배당 수익률이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배당은 매우 커지는 포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배당 투자를 극대화하고 이 배당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이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하나통신이라든가 한보철강을 샀다고 하면 다 없어졌겠죠.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워튼 스쿨의 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30% 가깝고 EPS가 성장률이 5년 동안 평균 8%가 넘은 기업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1억의 순이익을 벌었는데 3천만 원의 배당을 주주들한테 주면 우리는 배당 성향이 30%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평균 EPS 성장률 8%라고 그러면 뭐 2008년도처럼 금융위기가 오면 모두들 다 적자가 나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플러스가 나고 그래서 5년 평균 8% 이상 성장률을 보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제가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5% 배당 수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25개 기업을 랜덤하게 뽑아서 이런 배당 성향과 EPS 8% 조건을 되는 기업이 몇 개나 찾아봤더니 15개 기업, 무려 25개 기업 중에 14개가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강원랜드라든가 또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또 뭐 S-오일, 삼성화재,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배당이라는 게 현재는 아주 적지만 이게 5년, 10년, 15년 넘어갈수록 이것만큼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재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책의 그 처음에 표지에 보면 이제 이 투자의 함정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투자의 함정. 약 2005년도에 변액보험을 들어서 매일 100만 원씩을 넣는데 약 7년을 넣는데 7년 가까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0%, 15%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지수부는 거의 배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10%, 20% 수익이 안 났을까?
그래서 그 책임자하고 약속을 해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따져봤더니 이게 이 변액연금 펀드마저도 이게 이 어떤 펀드의 함정이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신문 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업비로 한 10%가 나가야 되고 사업비 외에도 재반 수수료로 그래서 1년에 10% 이상 배당을 떼고 수익이 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가 되든 변액보험이 되든 주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펀드는 간접 비용, 소위 그 간접 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간접 펀드의 함정이라는 것은 매매 회전율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의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회전율은 약 1%입니다. 1년에 한 100%.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펀드가 보통 400%가 평균이에요. 그냥 한 번 돌릴 때 한 7% 정도, 0.7% 정도 수수료가 발생되죠.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을 돌리면 2.8%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펀드 가입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400% 돌면 2.8%에 펀드를 하면 매년 그 펀드 수수료가 1.5% 정도 나갑니다. 적은 게 1.5%, 많은 게 2%. 그래서 1.5%를 더하면 4.3%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냥 돈이 빠져나가는 게 4.3%죠. 근데 우리는 1.5%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아까 말한 2.8% 주식을 4번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되는 그 주식 운용 수수료 부분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는 모르고 펀드를 가입했을 경우에 1년 차는 수익이 좀 나겠지만 3년, 5년, 7년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놓은 게 차라리 이 펀드를 살 바에는 ETF, 주식 ETF를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를 사든가 아니면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펀드를 사든 보험회사에 변액보험을 들든 그 펀드가 1년에 회전율이 몇 %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그 빠져나가는 비용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EPS 성장률이 8% 이상이 되는 기업을 찾아라. 5년 평균. 또 하나는 배당 성향이 30%. 그러니까 1억을 벌면 3천만 원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 회사를 찾으면 이게 15%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25년 동안 통계에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이 3.7%라고 그러면 4배 이상의 수익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년, 25년 동안을 놓고 보면 제가 일장에서 말하는 한국인의 예처럼 그냥 은행의 정기예금만 가장 원금이 보장이 확실시되는 정기예금만 이용했을 경우는 현가로 1억 정도의 캐시가 은퇴했을 때 남게 되지만 15%의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현금이 약 24억 정도의 현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한 다음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배당을 제철에 전어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당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가장 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되는 종목을 찾아서 계속 그 배당이 오래 나오면 다시 재투자하고 또 월급을 일정 부분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10년, 20년 후에 아까 1억 개 SK텔레콤이 20년이 거의 20년 지난 다음에 원금이 1억이 13억이 되고 1억에 68% 배당이 나오듯이 그런 종목이 한국에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에서는 우리는 주식은 흔히 인습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그 습관들 때문에 주식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먼저 사서 일찍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나 부동산은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 또 사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게 나한테 오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꾸준히 늘었던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처럼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주식의 수요가,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의 생각처럼 똑같이 부동산에 보는 고정적인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또 주식은 마냥 배당을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식은 아파트나 이 부동산보다 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긴 미국의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제가 행복부작에서 이런 것을 자세히 표와 숫자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근데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을 거라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주식이 되고, 그때 조금 먹고 한 10% 몰고 팔아버린 주식이 정말 10배, 20배 오른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화단을 가꾸는데 꽃인 줄 알고 길렀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잡초인 줄 알았던 것을 다 뽑아버린 게 나중에 꽃인 것처럼 장기 투자를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또 손해본다고 해서 더 빠질까 해서 팔아버리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